마지막 저희 좀 해봐야 되는 주제가 요거 아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이준석이가 계속해가지고 최후의 좀 발악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자기가 좀 밀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로운 지금 신당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금태섭한테도 좀 밀리는 느낌이고 아무 카드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자기가 내뱉고 있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준석의 네. 말은 이 특검이 28일에 민주당이 통과시킬 건데 네.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엄청 어려워질 거다.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 네네. 근데 못 받지 않겠느냐라면서 자꾸 이간질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간질이다. 최근에 이준석 전략은 뭐냐? 대통령과 당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네. 자기 신당으로 주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저열한 이간질인데 정치를 해도 이렇게 악독하게 하면 안 되죠. 이 특검은요. 네.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는 악법이에요. 악법이다. 뭐 총선 후에 부상한다 이것도 그냥 언론이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또. 왜 그러지 조선이? 근데 조선일보가 요즘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총선 전이고 후고 간에 지금과 같은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당 추천을 아예 빼버렸어요. 아예 그러면 특검에 한 명도 추천이 못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야당 지들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특검 법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라고 하더니 얘네는 하루에 한 번씩 특검보가 브리핑을 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미쳤네 진짜. 이게 뭐냐? 네. 매일 뉴스로 그냥 김건희 여사 공격만 주구장창 뭐가 있건 없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했던 사건이고 그럼요. 주범이 권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범이 집행유예 1년 꼴랑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관련자 90명은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특검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 여론몰이에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100명이 다 나서서 이건 악법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악법인 이유를 국민들께 조목조목 설명하면 돼요. 그렇죠. 특검하고 제2요구권 발의해서 설령 그 일주일, 2주일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단일 대우로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 대우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서 괜히 어중간하게 이거 받아들였다가 총선 전까지 말도 안 돼. 전날까지 일고의 계속 나올 가치도 텐데. 없고 네. 그리고 공천에서 뭔가 떨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특검법 제2 요구할 때 민주당 편에서도 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천 못 받은 인간. 그게 무서워서 현역들을 다 공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 못하는 사람들 잘라야죠. 그리고 그렇죠. 잘렸다고 해서 민주당 편에서 특검 찬성할 만한 인간들은 정계 은퇴시켜야죠. 누가 누군지 뻔히 다 보일 텐데. 그렇죠. 저는 그런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욕먹어 싼 의원들이 많아도 네. 그렇게 민주당과 협잡해서 특검법 찬성시킬 의원들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고요. 이준석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더러운 좀 술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준석이가 약간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한동훈 장관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이준석은 네.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고 네네. 지금 한동훈 장관 대 이준석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준석이 난리칠 때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머리채를 자꾸 제 옆으로 끌고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누가 하면 되냐? 네. 그 이준석을 처음에 지지했던 7명이 있습니다. 7이네. 근데 칠무회라고 하죠. 이준석 지지 집회에 나갔던 7명. 그 중에 한 명 최우성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바뀌었죠, 이준석한테 또. 실망하고 이준석 비판 앞장서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우성한테 맡기면 됩니다. 준서가 우성이 붙어 있다 보자. 최우성이라는 모셔야겠다. 친구는 아주 건실한 친구예요. 평택 가서 소위 말하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최우성이 직접 말하는 건데 노가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네네. 내가 건실하게 일하면서 정치 참여하고 공부하겠다. 대학원 학비 벌겠다. 야, 훌륭한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네. 친구예요. 네.
7일에 최우성 그분도 한번 제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분 모셔가지고 사실상 지금 준석이가 한동훈 장관이랑 자꾸 동급이 되려고 하고 페이스북에 여러분 대통령이랑 최우성 치면 동급이 나올 나오는데. 거거든요.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식사도 올리고 막 아직도 본인이 그 안전모 쓰고 있는 사진도 올리고 오늘도 이준석 비판글도 올리고 했는데 네. 옛날에는 이준석 팬클럽이었으니까 만나기도 하고 그랬대요. 네. 근데 만났는데 아무 응대도 안 하고 2시간 내내 팬커만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우성이 적격입니다. 네, 그래서 최우성님이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공개했었거든요. 네, 회식 네. 장소에 이준석이가 휴대폰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랑 네. 펜코에 자기 댓글 확인하고 있는 거, 네. 그것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준석이는 최우성 군과 좀 싸우고 그거부터 일단 정리하고 최우성이 와야 훨씬 될 더 귀한 겁니다. 인재예요. 땀 흘려서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준석이 땀 흘려서 돈 벌어본 경험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지금 최우성은 네. 제가 말한 누구나 해당됩니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 네. 최우성 여러분, 군도 네, 충분히 1월 달에 나올 음. 장해찬의 누구나 정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또 저희 홍보를 또 해주시대요. 책 나오면 이제 대대적으로 어. 홍보를 해야죠. 대대적으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같은 급으로 되려고 하고 대통령과 당을 이제 좀 분리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김기현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준석이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게 남겼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간질을 네,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을 깨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네. 김기현 대표가 그 이준석을 만난 건 정무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 왜냐하면- 지도부랑은 아무 근데 그게 저희 없었던. 몰랐어요. 전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만나서 설득이 되고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대를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브레인유님이 또 세보게들의 프레임 공격을 잘 파악하시는 장해찬 최고님 응원합니다. 최우성 씨 한번 꼭 초대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최우성 씨 모셔가지고 이준석의 실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이 형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김재섭 위원장도 똑바로 해야 돼요. 나도 친하고 하지만 뭘 특검을 받니 맞니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지금 한동훈 장관 평가할 때입니까? 그럼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죠 진짜. 진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 우리가 되게 미안해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상황에서 꽃길 깔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음.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부르게 그럼 누구 대안을 맞네. 누굴 갖고 오든가. 대안책이 없네.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저도 좋아하고 응원하는데 네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나쁜 버릇이 들면 안 돼요. 대안이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동훈은 안 된다. 경력 없어서 안 된다. 정치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만 얘기하지 누구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민주당이나 한동훈 장관처럼 잘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 경험 없어도 정무적 감각은 탑티어라는 걸 충분히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고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장관의 반에 반 품어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자꾸 한동훈 장관에 그러면 일단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뭐 정치 경력이 없다 이런 거는 지금은 뭐 불필요한 얘기고 더 네.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답변했잖아요. 위기는 지나치게 계산 많이 하고 몸살일 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처럼 웰빙으로 굴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지 경험이 없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진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전 대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장해찬 최고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악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이번에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던데 이 메시지가 사실 한동훈 장관한테만 나올 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부터 전체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뭘 하고 있는지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배지 한번 더 다는 게 목적이라 당과 정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울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 총선 만약에 또다시 이재명 민주당이 150 이제라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목표가 150 한 선만 하면 된다. 과반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연길이 배지 없으니까 바로 그냥 구속돼 버리니까 지는 끝까지 배지 달아가지고 총선 이겨가지고 무슨 대선까지 나가겠다는 생각일 건데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지금 뭐 김재섭
근데 여러분 그 네. 형이라고 부르는 거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네, 어쨌든 형님 뭐 나이가 형님이라고 많으면 부를 수 형이지 있죠. 뭐 형이라는 호칭에 뭐큰 저는 그게 신경 그건 안 씁니다.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뭐 형님이니까 충분히 네. 형님 얘기하고 정말 저는 재섭 형님 잘 됐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그럼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인간적 그렇죠. 관계가 네. 있어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김재섭 의원 얘기하는 것도 위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게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세고개라고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게 건지. 대안 없는 비판이 그러니까요. 젊은 정치인들의 특징이 되면 청년 정치인들 미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청년 정치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까지도 나오는데 제발 좀 저희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좀 돼가지고 좀 청년 정치가 바로 서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